교황 프란치스코가 한국을 향해 발한 경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지금까지 그가 예언한 불안한 운명을 바꾸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놀랍습니다. 날이 갈수록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후에 교황 프란치스코가 될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는 1936년 12월 1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탈리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 역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해외로 이주한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철도 회사에서 회계사로 일했고 어머니는 가사와 5자녀를 돌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베르고글리오 가족은 전통적인 가치와 가톨릭 신앙을 삶의 기둥으로 삼았습니다. 이탈리아 가톨릭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이러한 원칙들은 어린 호르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는 어릴 때부터 가톨릭 학교를 다니며 강렬하고 오래 지속되는 신앙을 키워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호르헤는 차분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호기심이 많았으며 주변 세상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특히 종교와 사회 문제에 관한 책을 즐겨 읽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심각한 건강 위기를 겪었는데 호흡기 문제로 인해 생명을 잃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수술을 통해 폐의 일부를 제거해야 했으며 이 경험은 그에게 존재의 연약함과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과 가톨릭 신앙에 깊이 뿌리내린 가정의 영향으로 인해 호르헤는 젊은 나이에 종교적인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제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으며 이는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결국 그를 교황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1958년 베르고글리오는 그의 인생 경로를 결정지을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예수회에 입회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그가 교육, 규율, 봉사를 통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했습니다. 예수회는 지적 엄격함과 교육에 대한 헌신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학구열이 강하고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던 호르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수련 기간 동안 그는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며 사회 변혁에서 신앙의 역할에 대해 깊이 숙고했습니다. 이는 그가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1969년 오랜 학업 끝에 호르헤는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르침 능력과 일에 대한 헌신은 그를 금세 두드러지게 만들었으며 그는 예수회 내에서 지도자의 위치를 맡기 시작했고 젊은 예수회 신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사회 정의를 향한 그의 사명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열망은 그의 종교적 사명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베르고글리오는 항상 사회 및 목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가장 빈곤한 지역사회와 직접 일하며 내부 및 외부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와 대화를 위한 준비성은 그를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사회적, 정치적 분야에서도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1992년 베르고글리오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보좌주교로 임명되었으며 성직자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특히 더 취약한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했습니다. 6년 후인 1998년 그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대주교로 임명되었으며 소외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헌신적인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호화로운 생활을 거부하고 검소한 생활 방식을 선택했으며 공식 거처 대신 소박한 아파트에서 살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겸손함을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베르고글리오는 사회 프로그램과 영적 지원을 우선시하며 교회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정의에 대한 그의 헌신은 그를 정의로운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2001년 그의 여정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추기경으로 임명되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추기경으로서의 그의 활동은 사람들과의 친밀함과 인권 옹호로 두드러졌으며 그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열린 주교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의 국제적인 영향력은 점점 커졌고 이는 그가 더 중요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닦았습니다. 마침내 2013년 3월 13일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역사적인 사임 후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는 콘클라베에서 교황으로 선출되었고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채택했습니다. 그의 교황직은 사회적, 환경적, 영적 문제에 강한 중점을 두었으며 항상 사람들과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계, 특히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도전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황을 바꾸기 위한 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첫 라틴 아메리카 출신 교황이자 첫 예수의 교황이 되어 가톨릭 교회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선출되었을 때 그는 성 프란치스코를 기리기 위해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검소함, 평화,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옹호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이 선택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더 겸손하고 사람들 가까이에 있는 교회를 지향하며 복음의 본질적 가치를 중시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선택은 권력과 화려함에서 멀어져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교회의 새로움을 상징했습니다. 교황직의 시작부터 프란치스코는 자비, 대화, 화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서의 첫 연설에서 그는 신자들에게 축복을 내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교회 내개혁을 추진해왔으며 학대와 부패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증대시키며 교회 구조를 사람들에게 더 가깝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환경보호, 이주자 권리, 빈곤 퇴치와 같은 세계적인 긴급과제에 헌신해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그가 한국을 향해 발한 경고였으며 지금까지 그가 예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한 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프란치스코의 선출은 가톨릭 교회의 사회정의, 연민, 그리고 검소함을 강조하는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름과 스타일은 이러한 핵심 가치를 반영합니다. 그는 단순함과 접근성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교황으로서 그의 출발점부터 차별화된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많은 이들이 멀게 느꼈던 화려함을 거부하고 사도궁에 살지 않고 바티칸의 손님 숙소인 산타 마르타의 소박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화려한 복장을 피하고 금속 십자가와 같은 소박한 장식을 착용하며 공개석상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스타일 외에도 프란치스코는 로마 교황청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교황직에 오른 이후 그는 교황청을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고 학대를 없애기 위한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그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바티칸의 재정 관리였으며 그는 더 큰 책임감과 명확성을 추구해왔습니다. 이는 그가 교황으로 선출되기 전 자주 비판받았던 영역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또한 교회 내부에서 더 포용적인 대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교회가 특히 소외된 사람들, 자신이 배제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열린 집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는 이주 문제, 인권, 환경 보호와 같은 주제를 자주 언급하며 교회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갈등 해결에 있어 그는 대화와 외교를 중시하며 논란이 되는 주제에 대해서도 주저하지 않고 다룹니다. 오히려 그는 여성의 교회 내 역할, 성직자의 독신, 동성애자들에 대한 목회적 돌봄과 같은 문제들을 토론하기 위해 회의를 여러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해와 다리를 놓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리더십 스타일은 단순함, 사람들과의 가까운 소통, 그리고 교회의 개혁을 바라는 열망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는 성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에 영감을 받아 겸손과 봉사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현대 세계의 필요에 더 밀접하게 연결된 교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첫 해외 순방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서울에서 열린 세계 청년대회를 기념하는 자리였으며 이 대회는 전 세계 젊은 가톨릭 신자들이 모여 신앙을 강화하고 신자들 간의 연대를 다지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한국이 개최지로 선정된 것은 세계 무대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아가는 한국의 위치를 반영하는 의미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교황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수백만 명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그의 공개석상은 많은 인파를 끌어모았습니다. 세계 청년대회 동안 교황은 여러 행사에 참여했고
그 중에는 미사와 세계 각국에서 온 젊은이들과의 만남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젊은이들이 더 정의롭고 연대하는 세상을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앙은 기쁨과 헌신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 중 가장 인상적인 순간 중 하나는 서울의 가장 취약한 지역 중 하나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지역사회와 만남을 가졌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자신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교회가 주변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하며 사회적 불평등과 연대의 필요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세계 청년대회의 주요 행사 중 하나는 해운대 해변에서 열린 대규모 철야 기도회와 미사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이 자리에 모였고 교황은 이들에게 선교하는 제자가 되어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도전적인 지역으로 가져가며 더 형제애가 넘치는 사회를 건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연설을 통해 젊은이들이 사회와 교회의 변화의 원동력이며 미래는 그들의 오늘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에 굴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희망을 유지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위기가 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 특히 한국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맞서 젊은이들이 신앙과 용기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동선을 위한 구체적인 헌신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젊은이들이 단순한 방관자가 아닌 변화를 위해 싸우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들에게 사회적, 지역사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평화와 정의를 증진시키며 자신이 속한 현실 속에서 변화의 주체가 되라고 권장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은 이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특히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또한 다리를 놓는 것이 담을 쌓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양한 문화, 종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대화와 연대의 가치를 설파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형제애와 이웃사랑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인류를 건설하라고 도전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말로 희망의 씨앗을 심으려 했으며 젊은 세대가 현재와 미래 사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고자 했습니다. 그는 신앙과 행동, 그리고 인내를 통해 더 정의롭고 형제애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책임감과 확신을 젊은이들에게 심어주려 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한국과 세계를 뒤덮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의 연설과 행동에서 그는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자신의 메시지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회는 잠든 마음을 가진 사회라며 불평등에 대한 무관심이 심각한 문제임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사회적, 경제적 불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일부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특권과 부를 누리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불평등은 단지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특히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이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동일한 기회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촉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교황은 취약한 상황에 처한 지역사회를 만나며 교회는 고통받는 사람들 가까이에 있어야 하며 지원과 희망을 제공하며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이 사랑과 연대의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사회의 주변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황은 젊은이들과 지도자들에게 더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헌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사회 변화의 주역이 될 것을 요청했으며 지도자들에게는 더 많은 포용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공공정책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연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불평등을 변화시키기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자신의 방문 내내 집단적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불평등을 퇴치하고 더 정의롭고 인간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머무는 동안 교황 프란치스코는 한국이 시급히 검토해야 할 5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한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세계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대해 예언한 5가지 문제들입니다. 5번, 가난한 사람들과 불평등에 대한 관심.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와 빈곤 퇴치가 한국의 우선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노년층이 가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황은 불평등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제성장이 사회적 정의와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진정한 가치가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존엄성을 지닌 삶을 살 수 있을 때 진정한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4번, 화해와 사회적 평화. 프란치스코는 한국을 분열시키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사회적 긴장과 분열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갈등과 국가적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교황은 이러한 분열을 해결하고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 및 사회 지도자들이 건설적인 대화를 촉진하고 차이를 극복하며 더 통합되고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번, 한국의 환경 보전 시급성. 프란치스코 교황은 특히 산업화된 한국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력하게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대기 오염과 환경 파괴와 같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황은 환경 보전이 단지 생태학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인류 전체의 책임이자 글로벌 환경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면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관행을 채택해 자연을 보호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건강한 미래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번, 소수자와 이주민에 대한 헌신. 프란치스코 교황은 소수자와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정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이주민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통합과 권리 보장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황은 이주민과 소수자들이 사회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들의 기여가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이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포용과 존중의 문화를 촉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번, 적극적이고 현장에 있는 교회의 중요성.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 가톨릭 교회가 특히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큰 지역사회, 즉 주변부와 취약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는 교회가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하며 단순한 영적 지원을 넘어 그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교회가 야전 병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소외된 사람들을 환영하고 사회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과 신자들이 교회 안에 머물지 말고 사람들과 함께하며 정의와 연대를 촉진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교회가 주변부에 존재하는 것은 더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 메시지는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내다보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불평등을 인식하고 용기 있게 이를 맞서 싸우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초대입니다. 교황은 교회를 단지 성전 안에 머물지 않는 살아 움직이는 힘으로 보고 있으며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서 함께하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타인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주변부에서의 교회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존재는 정의와 존엄성을 촉진하는 데 있어 프란치스코 교황이 믿는 유일한 진정한 사회 변혁의 길입니다. 그의 비전은 한국과 전 세계에 단순히 소외된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들과 함께 걷고 이전에 장벽이 있던 곳에
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도전을 던집니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오늘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프란치스코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고 신앙을 구체적인 연대의 행동으로 표현한다면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래는 단순히 먼 이상이 아니라 정의, 평화, 형제애가 우리 모두의 운명을 형성하는 실현 가능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우리 사회와 미래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함께 성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며 여러분의 목소리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외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남기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 대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시키고 함께 집단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